이제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실제 닭공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첫날 한 3분 지나고 5분 지나니까 옆에서 욕이 막 들린다는 거예요. 식당이나 뭐 슈퍼마켓, 우리가 영주권 스폰해 줄 테니까 너 와서 여기서 한 1년 일하면은 우리가 영주권 스폰해 주고 영주권 받을 수 있어. 나중에 그 사람한테 컴플레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전적인 사기 사건이 되게 많아요. 과연 한국 분들은 그런 걸 견딜 수 있을까? 많은 한국의 유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도 미국 내에서 취직을 못하고 이 한국 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들 있다고 하죠. 결국에는 비자가 없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주권이 있고 없고가 졸업한 이후에 취직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영주권을 스스로 취득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실제 닭공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좀 어리다. 부모님들이 자녀 위해서 실제 닭공장 가서 일을 해요. 저랑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낸 분이 미국 영주권을 받고 싶어서 닭공장 신청해서 본인이 갔어요. 반년쯤 지났는데 가서 어떤 일 하시냐 물어봤더니 이분 얘기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게 닭이 오면 이걸 고리에 거는 작업을 본인이 주로 하신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힘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랬던 게 첫날 고리에 거는 일을 딱 하는데 한 3분 지나고 5분 지나니까 이게 팔이 마비되듯이 동작이 느려지니까 옆에서 욕이 막 들린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라고. 그쵸. 걸어야 되는데 지나가니까. 그쵸. 퇴근이다 하고서 차 시동을 걸려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서 시동을 못 걸어서 그 차 안에서 30분을 부들부들 팔 잡고 떨고 있었대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요새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 닭공장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왜 없냐면 닭공장이 이제 한국 사람들도 안 뽑아요. 한국 사람들 뽑아두면 영주권 나오고 나면 다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나 인도나 그런 국가 사람들은 거기서 평생 직장처럼 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이민이 더 힘들어졌어요, 최근에. 근무하는 동료분들조차도 불법 체류자도 많고 고용주가 학대를 하는 경우도 많고 과연 한국 분들은 그런 걸 견딜 수 있을까? 가고 싶지 않네요. 나는 뭐 좋은 학교 다니고 있고 아이비리그 다니고 있고 성적도 좋고 그러면 나는 취직도 뭐 충분히 될 테고 그러면 뭐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가지셨던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막상 이제 그때 돼서 모르니까 떨어지네. 안 되네. OPT가 1년밖에 안 남았네. 그런 분들 진짜 다급하게 연락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본인의 미래를 전망하지는 말고 좀 더 고민하고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취업을 위해서 영주권이 필요한데 아이러니한 거는 취업을 해야 또 영주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주권이 없으니까 취업이 힘들고 취업이 안 되니 영주권을 못 받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 전에 영주권이 해결돼야 좋은데 그럼 결국 투자이민 아니면은 이 취업이민밖에 방법이 없고 근데 여기서 항상 문제는 신청하고 빨리빨리 나오면 좋은데 미국 정책 따라서 또 이 기간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3년 걸린다 했다가 계약서에 약정했는데 6년, 7년이 걸려도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또 지금 트럼프 더 심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지금 저도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이 EB3가 과연 성공적으로 진짜 영주권까지 취득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EB3 스폰서 사기도 많아요. 영주권 뭐 2년 안에 무조건 된다, 책임진다 말로만 했는데 접수조차 안 한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교민들 사회에 실제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유학생이 있거나 뭐 지인분들이 있으면은 식당이나 뭐 슈퍼마켓 우리가 영주권 스폰해 줄 테니까 너 와서 여기서 한 1년 일하면은 우리가 영주권 스폰해 주고 영주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우리 가게 좀 투자 좀 해주라고 뭐 금전적인 사기 사건이 되게 많아요. 저희들 같이 정당하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억울한. 근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민 회사를 하면서 그렇게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라는 거는 그래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쭉 유지해왔던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쉽게 저희들이 이제 부르기를 이제 브로커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회사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돈을 받아서 3만 불을 줘, 4만 불을 내가 너 영주권 스폰해줄게. 이건 사실 불법이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컴플레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민 범죄에 관여를 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길로도 영주권을 얻기가 정말 어렵게 된 상황이거든요. 사기를 친 사람을 고발할 수도 없게 위협을 또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네, 진짜 인생 꼬일 수가 있습니다. 크나큰 리스크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자산의 여유가 있다면 미국 투자 이민도 오히려 EB3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EB3가 무조건 안 된다, 뭐 EB3는 무조건 다 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리스크는 항상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H-1B 비자를 받는 유학생 수가 85,000이거든요. 네. 이 85,000 중에 한국인 유학생이 매년 6,000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가 H-1B 비자를 받고 다시 영주권을 트라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기간을. 한국인 학생들이 H-1B 취득한 사람이 유학생이 5%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학생들은 특정 유명 대학들, 이름 있는 대학들, 난 무조건 그 대학 가고 싶어 해서 학교에 맞춰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학생들은 실제 스템 계열을 많이 전공하고 한국 학생들은 뭐 인류학과 이런 걸 많이 전공하다 보니까 스템 계열은 H-1B를 3년 동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넣고 그 다음에 또 넣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경쟁률이 낮아지는데 한국 학생은 한 번 딱 넣고 떨어지면 딱 돌아오니까 유학생의 실제 5% 외에는 H-1B 비자 취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EB5 투자 이민밖에 없잖아요. DB5 가장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실패의 확률도 거의 없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